안녕하십니까. 미래재난 예측을 위한 이제 이머징 이슈라든지 트렌드 분석을 좀 여러분들께 사례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사실 저는 이 발표에 앞서서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뭐 데이터 마이닝의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10여 년 이상 이제 이 재난과 관련된 일들만을 쭉 해왔었기 때문에, 과연 제가 이런 자리에서 어떤 뭐 데이터 마이닝을 어떻게 해야 된다,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재난 분야에서 저희들은 공공기관에서 어떤 시도를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소개해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참조를 하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 발표 순서는 아래와 같이 저희 연구원이 좀 생소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한 소개와 함께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분석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재난안전연구원은 원래는 소방방재청 소속의 연구소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소방방재청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자연재해 위주의 어떤 그 대응, 복구, 예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소속 기관입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이제 연구에 했었는데, 2010년 이후부터 해서 저희들이 안전행정부로 그 소속이 이관되면서 이제 그 재난과 함께 안전이라는 키워드까지도 저희들이 이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제 안전연구실과 방재연구실, 그다음에 재난정보연구실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는 이제 각각의 R&D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연구 개발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 미래재난 예측을 하기 위한 어떤 연구 배경에 있어서는 우선 재난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들이 자연재해 대응 단계도 가기 전에 복구의 우선적인 어떤 기술 개발들을 하기 위해서 재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다가올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피해를 줄 것인지에 대한 초기 자료를 모으는데 중점을 뒀었습니다. 그래서 강우 자료들 모으고 지형 자료들 모으고 이것들이 어떻게 피해가 이루어질 건지 데이터 모으기에 급급을 했었다면, 그 이후에는 그 데이터들을 모아놓고 얼마나 잘 기관들에게 잘 연결을 해줄 것인가, 정보의 연결성에 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패러다임들이, 재난의 정보들이 과연 그렇게 수치적 데이터로 그냥 기본적인 데이터들만 계속 표출했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에 사고를 하는 다른 부처에서는 이 데이터를 과연 잘 쓸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됐고, 다른 부처에서도 상당히 많은 어떤 요청 사항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재난의 양상이 점점 이 세계 미래의 불확실성과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나면서 재난이 복합화되고 다양한 형태로 형태 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유형을 정립시켜 놓고 홍수면 홍수, 태풍이면 태풍, 산사태면 산사태, 각각의 유형 정립에 따른 대응 매뉴얼들을 구축해 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그것들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던 태세로 이제 체제들을 갖추고 있다가, 이것들이 두 가지 이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서로 다른 양상으로 피해를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들은 어느 나라에서도 쉽지 않은 대응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뭐 멀지 않은 시간 앞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보시더라도 쓰나미에 의해서 그것들이 해안가에 어떤 냉각수의 원활한 냉각수 이용을 위해서 대부분의 원전 시설들이 해안가 쪽에 위치를 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반 시설들이 해안 쪽에 위치해 있을 때 쓰나미가 덮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반 시설이 붕괴까지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원자로가 붕괴되고, 그 다음에 그 2차적인 피해, 3차적인 피해, 아직까지도 여러 국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양상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과연 어떻게 기존 대응 체제처럼 각각의 유형 정립에 따른 매뉴얼 대응을 계속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제는 그러한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이거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위기 전체를 한번 따져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전략 시나리오들을 다시 한번 좀 꾸며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차원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이제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좀 항상 하는 것들이 이제 해외에 어떤 사례들이 많이 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 중에서도 상당히 미국이라든지 일본, 중국, 그다음 유럽이라든지 굉장히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앞서 나와 있던 나라들에 비해서 더 앞서 있는 나라들이 싱가포르이 의외의 기관이 되겠습니다. 싱가포르의 라스라는 기관에서는 물론 싱가포르의 어떤 정세의 어떤 그 특징도 있겠지만 굉장히 작은 국소 범위 내에서 강력한 통치하에
자유분방한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독특한 형태의 정부 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싱가포르에서는 국가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라스 2.0이라는 어떤 그 데이터 마이닝,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마이닝의 어떤 위기 관리 전략 수립 포털 사이트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분석관들이 한 200명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 좀 독특한 것은 정부의 어떤 정보들을 수집할 때는 통상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기반을 구축해서 그 기반들을 가지고 어떤 분석관들이나 방법들을 적용해서 중앙에서 운영을 하는데, 라스 같은 경우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수집이나 처리의 한계를 느끼고 이것들을 민간에게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각 분야별로 자기들이 표출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정부에 납품하게 되고, 그럼 정부에서는 그 정보들을 수집해서 분석관 200명들이 각각의 위기 전략 시나리오에 따른 분석 단계를 통해서 국무총리실로 이관하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이 운영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국가 시나리오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여지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의 포사이트 사이트에서는 어떤 영국에 있어서의 어떤 미래 프로젝트라든지 연구 역량의 어떤 포지셔닝 리포트, 그 다음에 분석관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미래 연구에서는 어떤 보고서들이, 그리고 어떤 그 검색 서비스들을 기본 민간에서 다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검색 서비스까지 지원할 수 있게끔 기반 시설들을 갖춘 포털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EU의 아이노 프로젝트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쓰나미 같은 이제 마찬가지로 자연재난 플러스 여러 가지 복합성 재난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그 대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노 프로젝트라는 것을 결성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미래 예측과 어떤 전문가적 네트워크, 그것들에 의한 시나리오들을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 이제 캐나다나 미국, 핀란드,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기관에서 미래 전략 개념의 미래 예측들을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사례들을 들고 미래 재난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저희 안전행정부 쪽에서 이제 연구 계획서들을 제출하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 저한테 돌아오는 첫 번째 대답이 네가 점쟁이냐, 아니면 첫 마디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저도 이 질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 제일 많이 의문이 들었던 게, 과연 내가 어떤 형태의 위험성을 제출할 수 있을까, 표출할 수 있을까. 외계인이 침공한다는 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을까, 아니면 행성이 충돌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태양이 폭발한다는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 차원에서 미래재난이라는 형태들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재난의 형태나 또는 재난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확산 형태들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미래 재난들의 유형들을 좀 살펴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단일 자연 현상, 기상 기후 현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현재 대응 매뉴얼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태풍, 홍수 각각의 단일 유형들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와 지진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자연 현상과 또 하나의 자연 이상, 두 개 이상의 자연 현상이 시너지를 냈을 때 피해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형태를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연 현상의 플러스 기술입니다. 우리가 인구 고령화가 되니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그 병원 진료 생명 연장의 어떤 수단으로서 기술을 개발하고 유전자 변형을 시키고 어떤 그러한 산업 다른 기술들을 개발했을 때 그 기술이 역으로 자연 현상에 어떤 합쳐지면서 어떤 위험성으로 대두될 수 있는 존재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이게 기술과 사회 현상이 시너지를 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까지나 인간의 의지, 인간의 이기주의, 그러니까 집단이나 조직이나 개인 간의 어떤 갈등 관리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이기주의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재난으로 표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후변화 현상들이 두 가지 이상으로 복잡해졌을 때 재난의 형태, 그 다음 기술과 자연, 이것들이 이제 어떤 산업시설이라든지 이것과 지형적 어떤 변형을 가져왔을 때 재난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 그것을 우리는 이제 복합재난이라고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과 사회가 합쳐졌을 때는 사회적 재난의 어떤 대표적 형태로서 어떤 IT의 어떤 기술 발달로 인해서 정보와 사회가 진행이 되고, 그 정보와 사회가 발달되면서 기관들의 금융 네트워크와 전산 네트워크들이 너무 강력해지다 보니까 반대로 되면 한 기관이 셧다운이 시작이 되면 동시에 셧다운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연결성을 가져서 업무의 빠른 전달 속도를 가지는 반면에 그 이면에는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한 고민들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연계성을 띄어서 복합이나 융합되면서 우리들에게 거대화되는 어떤 큰 시너지를 줄 수 있는지, 또는 새로운 신종 형태의 어떤 형태로서 재난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자 이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 미래 재난을 예측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이제 재난 분야에서 지금부터는 이제 기술적 부분에서 얘기를 하자면 재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단기 분석과 장기 분석 쪽에서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단기 분석이라는 것은 현재의 어떤 그 상황실, 재난 상황실, 어떤 홍수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 강남역 사거리 항상 침수 일어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비가 몇 미리 오면 잠기고 뉴스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들을 쏟아냅니다. 그와 동시에 그냥 뉴스에서는 정보를 쏟아내는데 해당 지자체나 담당 공무원들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기기적 센서에서 그 어떤 측정하고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플러스 우리가 요즘 빅데이터 분석에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SNS 등을 통한 어떤 그 휴먼 센서를 좀 한번 이용해 보자. 예를 들어 강남역 사거리에 아직 침수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떤 분께서 몇 동에서 출근을 하는데 발목까지 물이 차올라 오네, 아침부터 기분이 좀 안 좋네, 트윗을 올리십니다. 그럼 거기에 강남 몇 동이라는 강남 몇 동이라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강남역이라는 위치적 이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분이 물이 차올라온다, 배수관이 역류한다라는 어떤 특정 용어들을 사용했을 때는 이 SNS 분석에서 이제 바로 저희 트윗에서 그 정보들을 표출을 해서 상황 표시되는 어떤 형태를 단기 분석 쪽에서 저희들 이름 명명한 게 이제 스마트 빅보드라는 어떤 상황 판단 시스템입니다. 요것들을 하나 개발하게 되고,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은 이 미래재난 장기 분석 쪽에 해당합니다. 이 장기 분석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뉴스 기사와 논문 데이터와 그 다음에 정출연이나 국가기관에서 나오는 정책 보고서들을 기본적으로 해서 위험 요인을 도출하고 그런 요인에 따른 재난 시나리오들을 좀 분석하고 최종적으로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최종 목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미래 연구를 사실은 저는 제 전공이 이 토목공학 베이스에 홍수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를 홍수 태풍에 관련된 전공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 미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요즘 트렌드인 빅데이터를 섞으라는데 무엇을 어떻게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박차고 저희 이제 함께 고생해주는 원정희 연구원하고 둘이서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빅데이터란 무엇일까? 처음에 이 빅데이터를 분석해준다는 굉장히 빅데이터 플랫폼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고 요청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 얘기도 듣고 상당히 많이 조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개발된 플랫폼이 어떤 그 하위단에서 우리가 컨트롤을 누가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떠한 이슈들을 알고 싶은 해당 기관에서 그것들을 컨트롤할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목적을 주고 그거에 대한 컨설팅 전체의 결과만을 받을 것인가? 즉 컨설팅에 의한 결과 제출용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 변화 요인들을 일일이 매개 변수를 바꿔가면서 직접 분석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과연 기반들을 우리가 일일이 구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비용들을 제출을 해서 민간 기업의 결과를 계속 받을 것인지, 여기서는 이제 어느 누구도 그 자기 기관의 어떤 특성이나 예산 보유 현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사실 많은 고민 끝에 원천 기술들을 저희들은 개발을 해야 되는 연구 기관이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명칭을 거론해도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세스 플랫폼을 일단은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 빅데이터 분석을 시작하자.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이 그렇게 해서 될 것인가? 이제 한참 컴퓨터를 붙들고 프로그램을 배워보려고 하니까 미래는 빅데이터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더라고요. 앞부분에서 많이 설명들을 해주셨지만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는 그 앞단에 우리가 무엇을 목적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론은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사회학하고 통계학 쪽에서 상당히 많은 다학적인 어떤 그 연계가 있어야만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시련 속에서도 제가 늘 힘을 얻었던 것들이 이 짐 데이터 연구소장님의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 미래 연구의 목적에 있어서 어떤 이 미래 연구는 궁극적 해결책이나 제한적 청사진을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다. 미래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그것들을 다시 설계해 나간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서 하나의 결과를 냈다고 해서 그게 끝이 나는 게 아니다.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수정하면서, 그러니까 변화에 우리가 맞추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앞단에 이제 이론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는 미래 예측에서는 어떤 방법론들이 있는지를 쭉 조사해 보니까 자료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성격상 뭐 시간축으로 그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결과나 자료 결과 성격에 따라서 분류를 하거나 지식 원천에 따른 분류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이 그냥 터무니없이 그냥 개인의 어떤 이론에 의해서 정립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어떤 그 분석 방법이 정립이 되어 있었고 이 방법론을 따라서 우리나라에 맞게끔 좀 정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 방법론 결합성 검토까지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쏟아내기 위해서 이 환경 스캐닝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머징 이슈를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머징 이슈를 도출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기반을 쓰기 시작하는데 정보 수집, 뉴스와 논문, 보고서들을 일일이 수집하는데 뭐 제가 앞단에 전공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컴퓨터 기반이 아니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받으면 이제 다 될 줄 알았습니다. 파일만 넣으면 돈 엄청 많이 드는 프로그램에서 따다다다 결과 다 낼 줄 알았는데 파일의 형식을 따져야 되고 규격을 맞춰야 되고 거기서 또 에러가 나면 왜 에러가 나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 뭐 이건 험난을 뭐 계속적인 험난이 지속적인 작업이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는 학회에서는 학회 논문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수집하고 있는 저희 기관에 수집하고 있는 학회가 약 한 24개 학회의 논문들을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는데 학회 해당 사무국에서는 지금 여기 데이터 마이닝 학회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24개 학회에서는 사무국에서는 그 논문 DB를 유지 운영하는 비용을 드리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가공해서 일반인에게 서비스하는 데이터베이스 어떤 그 제공 업체 포털에 보통 논문을 위탁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논문 내려받기 카운팅된 돈을 다시 학회에 어떤 수익금으로 분배하게 되는 이런 형식으로 있어서 학회에다가 논문 데이터를 요청했다가 그 데이터 저장소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수소문해서 찾았던 뭐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다음 뉴스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 포털 사이트에서는 최근 1년치밖에 오픈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뉴스 데이터를 구하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뭐 연합 뉴스 측에다가 연락을 해서 데이터를 비용을 사겠다라고 하니 그 비용도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뭐 한 10년 정도 해서 대략 한 뭐 억 단위 정도의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그렇게 일단 첫 발부터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 제 경험에서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DB 구축이 지나고 이 DB들을 그냥 풀어놓은 풀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이머징 이슈를 찾아내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회방법론에서 스팁 분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회학적인 관점, 그 다음에 기술학적 관점, 정치학적 관점, 경제학적 관점에서 그것들을 나타내는 데이터들을 분류를 하고 그 데이터 분류된 상황 속에서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통해서 키워드 네트워크들을 이제 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분류하고 스팁 분류를 해서 이제 데이터를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이 토픽들을 추출을 하고 그 토픽 내에 구성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 그 구성 요인 안에 키워드들이 어떻게 분출되어 있는지. 근데 이 텍스트 마이닝이면 정말 비정형화된 텍스트들을 완전히 다 분석해내고 아주 놀라운 결과물을 한 번에 표출해 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또 난관이 있었습니다. 어떤 난관인가 하니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어떤 이머징 이슈가 있는지 여기서 어떤 트렌드를 분석해내야 되는지 제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해서 텍스트 마이닝에서는 그 키워드가 갖고 있는 함유하고 있는 의미는 다 표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키워드가 단순적으로 같은 형태를 갖고 있는지 또는 그 키워드와 근간에 어떠한 키워드들이 항상 커플로 나오는지를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보기 좋게, 왜? 사람이 눈으로 읽는 데는 논문이 하루 많이 읽어봐야 10건에서 20건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수만 건을 분석하려면 시간적으로나 인력에 있어서 문제가 되니 이거를 도와주는 역할일 뿐이지, 데이터 마이닝과 빅데이터 이 텍스트 마이닝의 모든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처절히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십만 건의 뉴스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그 위험 요인들을 도출할 때 1차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키워드는 충분히 도출해 주는 역할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요것들을 저희가 이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인데 요것들을 사람이 다시 분석하니 그 키워드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원스톱으로 데이터 딱 집어넣으면 아웃풋으로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가 딱 도출된다는 얘기는 정말,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조언을 옆에서 하고 있다면 그분과는 다시 연락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절대 어디까지나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일 수밖에 없고, 자판기처럼 동전 넣었을 때 음료수가 나오지 않듯이 가운데는 분명히 그 분야의 분석관과 그리고 그 데이터를 원활하게 연결해 줄 수 있는 또 통계학적 분야 전문가, 그리고 이걸 전체를 숲을 봐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컨설팅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이러한 시너지 조합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1차 연도에서 처절히 느끼고 좌절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런 사례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 한 모듈을 이번에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키워드들을 도출해서 이 키워드들이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위험 요인들을 도출했는데, 그 위험 요인들이 과연 맞는지 검증하는 것은 또 저희 연구원만의 능력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집단지성을 모으기 위한 델파이 설문조사 시스템까지 모듈에 어떤 장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최종 목적은 저희들이 그 오전 세션에서 그 발표해 주셨지만, 최종적으로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 다이나믹스라는 인과적 지도 작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다라고 발표를 하기 전에는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데이터와 함께 그 데이터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인간의 어떤 그 분석력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면 국가위기관리 대응 전략 수립에서, 요즘에 이제 이 미국에서는 NRF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지금 기존에는 우리가 일본 어떤 대응 체계들을 많이 따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매뉴얼을 수립하고 그 매뉴얼 따라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지자체 공무원들이 매뉴얼을, 이거 무슨 유형이니까 매뉴얼 뒤져서 이 책자대로 움직이자. 그런데 후쿠시마 사건 이후부터 해서 그 모든 체계가 좀 무의미하고 힘들어진다는 상황을 판단하고, 미국의 체제를 살펴보니 미국에서는 이제 NRF 기능별로 분류를 하자. 재난의 유형이 아니라 어떠한 사고나 사건이나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우리 부처에서는, 자기 부처에서는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그 기능들을 제안하고 그 기능들을 누군가가 묶어줄 수 있는 역할, 컨트롤 타워가 그것들을 지휘하게 됩니다. 그 지휘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저희들이 도출한 이 시나리오들을 기반으로 상황을 설정하게 되고 아마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들이 좀 원활하게 잘 갖춰진다면 국가 위기 전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상당히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좀 그 계획을 잡았고요. 이제 향후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제 매년 이 어떤 미래 재난이라는 어떤 리포트들을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재난이라는 리포트와 그 미래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백업 데이터로서 핵심 동인 리스트 같은 것들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발표된 것들을 가지고
어떤 유관기관이나 해당 실무자들에게 어떤 미래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교육 프로그램까지도 저희가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신 많은 이제 향후에 전문가, 데이터 전문가 분들도 나오실 거고, 또는 국가 공공기관에서 또 역량을 발휘해 주실 분도 계실 거고, 현재 그러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정말 뭐 계속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건, 첫 번째가 나 혼자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가 이기주의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건 내 재산이니까 오픈되지 않는다. 협력을 거치지 않으면 그 데이터는 곧 사장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묻고 또 물어도 그 답은 쉽게 나오지 않으니 계속적으로 물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시점에 있어서는 내가 결정을 내릴 시점에서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 과정이 무한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곧 뭐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미래의 분야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좀 허술한 내용이지만 요 관련된 어떤 사례들에 관련된 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포털을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연락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락처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관련된 내용들은 언제든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